안녕하세요. 주심의 신 김팀장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고요. 김팀장이 채권 주심 업무를 하다가 끊임없는 질문을 받는 게 하나 있는데, 신용정보회사는 많은 곳이에요. 팀장님, 신용정보회사의 비용, 착수금 수수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이거를 제가 하루에도 제 한테 연락 오는 전화로 10통 이상씩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정보회사 채권 출신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의 착수금, 수수료, 조사비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제가 이렇게 경험상 봤을 때 거의 아직까지도 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신용정보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이 신용정보회사에 굉장히 많은 강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요. 더 많은 채권자들에게 알려서 채권자 자기의 그런 채권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높은 횟수율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거나 사업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채권 추심을 고려하는 분이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 추심회사의 비용 구조와 횟수 가능성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착수금, 채무자 조사비, 성공수수료, 난이도별 수수료 차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과 낮은 채권까지 모든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비용 구조. 채무자 조사비는 선불 33만원, 부가세 포함, 추심 성공 후 수수료 후불, 회수 금액의 30%, 부가세 별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즉 의뢰인이 미리 부담하는 비용은 33만원, 성공시 후불 수수료는 30%. 단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면 회수를 포기하거나 추가 법적 조치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채무자 조사비 33만원이 왜 필요한가? 채권 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없는 경우,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이럴 때 주심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은 있지만 버티는 경우, 강제 집행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변제를 계속 미루는 경우, 이럴 때 주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 돈을 다 써버린 경우, 이럴 때는 채무자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래법무사 통해서 합니다. 채무자 조사 항목은 부동산 보유 그런 것도 하고 거래 은행도 파악하고, 그리고 채무자 신용 점수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면은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면은 강제 집행이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주심 수수료는 후불제 성공했을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돈을 받았을 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 채권에 돈을 못 받았다 하면은 채권 주심 수수료 후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팀장님 수수료 계약을 뭐 30% 했는데 돈이 1000만원이면은 만약에 내가 돈을 못 받았으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을 신용정보사에 줘야 됩니까? 한 물어보는 많이 있거든요. 돈을 못 받으면 안 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 조사를 또 여러 가지 부분 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액 채권인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때도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액 채권인데 부동산이 있거나 이럴 때는 서로 협의를 통해 수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팀장 제 유튜브 주심의 신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채무자 조사비 선불도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서 김팀장이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팀장에게 녹화할 때는 팀장님 구독자입니다 꼭 하세요.
자, 어떤 채권이 회수가 가능성이 높을까? 채무자가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판결문이나 집행권한이 있을 때 채무자한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다면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물론 소원시효가 완성된 채권, 시효 지난 채권들은 저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지만, 근데 가끔 그런 채권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다중신용불량자나 회생자, 파산자. 회생자, 파산자는 특히 신용정보회사하고 김 팀장이 알기로는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채권자 직접 독촉하는 게 나을까?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을 의뢰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한 압박, 푸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협상 기술로 변제 유도하겠죠.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 팀장 같은 경우는 채권 추심 일을 한 지는 25년 했고요.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2004년부터 1분 1초의 경력 단절 없이 지금 작성일 기준까지 전국 추심팀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영업만 할 수 있는 영업직원이 아니고 직접 채권자한테 돈 줘! 하는 전국 추심팀장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직접 대금 회수하는 추심팀장, 경륜 있는 추심팀장을 만나면 아무래도 대금 회수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거 명심하시고. 자, 김 팀장은 채권 추심 실무경력 25년이라 말, 그리고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합격했습니다. 김 팀장은 전국 단위의 채권 추심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하고 계약하는 채권자는 김 팀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공 경험을 가져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채권을 제가 맡으면은, 그죠? 예. 그리고 법진행은 거래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 법진행도 형사고소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민사소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거래법무사 비용도 굉장히 사고 저렴합니다. 신속하고. 물론, 채권자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무사고 이렇게 대조해보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데, 돈 많으면 상고시 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채권자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채권자 비용으로 선불로 나갑니다. 참조하시고. 예, 제가 일단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대금 회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개인 신용정보법이 강화됐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테두리가 정확하게 있다.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정보제일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 팀장 같이 경륜 있는 채권 추심하는 신용관리사, 김 팀장 국가공인신용관리사겠죠. 잘 만나면은 내 회수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 그거는 채권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의 수수료,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해요? 팀장님 정말 합법적으로 떼인 돈 받아줍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단히 촬영합니다. 지금 새벽 3시고, 김 팀장이 거의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 팀장은 채권 추심에 관련된 육법 판례 항상 공부합니다. 거의 5년 지금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 제 추심의 신, 다음 블로그에 가면은 정말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그 전문적인 그 채권 추심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팀장은 또 요 촬영 간단하게 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팀장한테 녹화할 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화이팅!